하고 요게 시작된 배경은 나중에 오늘 제일 먼저 모셨던 분인데 그대로 어머니 네 그래서 이거 주시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5개를 내야 되는데 5개가 문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중간중간에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 계시면 제가 드리고 할게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A, B 여러분들 학생들부터 자녀분들부터 바뀌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그거에 대한 좀 설명과 그거에 맞춰서 아직은 이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할 거니까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중3 아이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처음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저희가 있었던 그 시절처럼 뭐 조금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입시는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변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정보들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정보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저희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에 대한 거를 첫 번째 퀴즈로 이제 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보통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고3 학생들이 있고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학교 입학 전형의 시행 계획을 처음에 발표를 해요. 그 발표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어머님들 계실까요? 정확하게는 올해 수능이 끝나면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 보통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에 대한 계획은 사실은 여러 어머님들도 많이 이제 속으셨겠지만 교육부에 속으셨겠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지금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고 그 한 학년 위에 있는 선배들이 수능이 끝날 때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발표가 될 거여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로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드릴 부분은 딱 2가지밖에 없거든요. 2가지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원래는 9등급제였어요. 내신이.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대폭적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사실은 어머님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9등급제로 바뀐 지도 벌써 20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 9등급제로 한다라고 했을 때 반발이 되게 많았던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서열로 다 나눌 거냐,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아이들을 힘들게 할 거냐 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잘 가고 있는 찰나에 어찌됐던 옛날하고 같은 생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언제까지 줄 세우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조금 줄을 세우더라도 아니면 줄을 세우지 말자 라는 측면으로 옛날처럼 수능이한가 혹은 A, B, C, D 지금 중학교처럼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러면 이제 대학에서 너무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럴 거면 일단은 5개로 나누지만 얘네들도 일단 등급처럼 순서는 정해놓자가 돼버리거든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2개를 동시에 전개하는 방법으로 5등급제로 변경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3학년 아이들부터.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사실은 1등급, 2등급이 퍼센트가 누적 비율로 보시면 저희 발언에 있는 지금 11%까지가 2등급이고요. 이 2등급인 아이들 끄트머리는 좀 빼버리고 10%까지만 이제 1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게 더 문제는 1등급도 1등급이지만요. 2등급 퍼센테이지를 이제 보시면 지금 9등급제에서 4등급까지가 40%거든요. 4등급 중반까지가 2등급까지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계신 어머님들은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등급제여서도 인서울 혹은 적어도 저희가 중학교 때는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목표라는 걸 사실은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방의 어디 이름 모를 대학을 나는 그 대학을 꼭 갈 거야 이렇게 목표를 삼지는 않잖아요. 원들은 이름이 있는 학교들을 가게 되는데 그 학교들의 등급으로 보시면 사실은 저 2등급도 불안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2등급인 아이들이 전부 다 1등급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대학에서는 지금 되게 많은 준비들이나 아니면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교육부는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공통과목의 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과목들의 이름이 싹 다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되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수능 시험을 보는 과목인데 특별하게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들이 지금 여기 사회랑 과학 쪽이에요. 지금 교육과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문과 쪽 혹은 이과 쪽 아이들로 이제 나누어지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과학 탐구 영역을 시험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과학들 그것들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문과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고 이과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을 굳이 사회 탐구 영역을 굳이 안 봐도 됐던 거를 그것들도 이제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수학이 원래는 이제 선택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제 책의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인데요. 미적분 2가 지금의 미적분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그대로 확률과 통계인데 확률과 통계가 그냥 기본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 교육과정의 취지가 어쨌든 아이들을 분류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이런 거가 취지였기 때문에 모든 거를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어머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공통수학, 공통학사회, 공통수학, 공통사회 이런 표현을 썼던 게 6차 교육과정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방금 알려드렸지만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능 과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밑에는 그냥 선택이기 때문에 보실 필요 없고요. 이 위에만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한국사랑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점이 크게 의미가 없는 과목들이기는 해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A, B, C, E로 나누기 때문에 90점 이상이 전부 다 1등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걔네들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특히 얘는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등급제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조목조목 다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더 보시면 수능하고 이제 내신으로 나뉘게 되는데 수능은 이제 말 그대로 통합사회 통합 과목이 들어감으로써 문이과 아이들에게 학습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강하게 말씀을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상황인데 저희가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영어 수학은 거의 대부분 다니잖아요. 제가 여기서도 가르쳐 봤지만 이 지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상황 애들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도 저희 학원은 이제 레벨을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한 중간 정도 레벨이면 어느 정도 공부에 욕심도 있고 뭘 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과목이라면 점수대가 되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사, 국사 과목이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애들한테 8월 15일은 무슨 날이야? 라고 했는데 빨간 날? 3일절은 뭐 하는 날이지? 빨간 날? 근데 저희한테 제일 먼저 와서 중학교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생님 할로윈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성적을 보니 수학을 다 맞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너 국사 몇 점 맞았어? 말을 못해요. 제가 몇 점인데 50점? 근데 이러길래 몇 점? 27점인데 그 27점 맞은 애가 있는데 같은 반에 56점 맞은 애가 있었어요. 이러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아이들한테는 되게 취약한 상황일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안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 선생님들도 여전히 얘기하고 계시지만 문과인과를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문과 계열이 있을 수 있고 이과 계열이 있을 수 있고 통합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해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예전에는 그래, 사회 못하면 좀 어때? 그랬는데 이제는 사회 과목도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고 저 통합 사회라고 하면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옛날에 저희 생각하시면 그 공통사회라는 게 일반 사회, 한국지리, 국사, 윤리 이 네 개가 합쳐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심화 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걸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투 기하라고 했던 이제 이과 계열의 학문이라고 했던 수학 과목들이 빠지게 됐어요. 이거를 알아서 학교에서 잘 점수를 내주면 대학교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니? 라고 한 게 교육부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여쭤보면 교수님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이거를 평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느냐가 돼서 사실은 계속 집어넣고 싶었는데 교육부가 계속 반대를 하는 바람에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과 계열의 학문들이 없어진 상황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쨌든 보니까 통합을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한번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에요. 기사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게 자사고, 외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고 같은 게 이제 문과 계열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 일단 지금 교육 과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가고 싶어라고 하면 지정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는데 이 지정 과목조차도 다 폐기시켜라. 그러니까 공고 상황이에요. 이제 대학교들이 과연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될 거겠지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지금 저희 선생님도 고민하고 있는 게 외고와 같은 아이들이 의대를 지원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 마련된 대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 보면 저 심화 수학에 대한 문제는 교수님들도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차 교육 과정이 처음 생기고 나서 미적분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문과에서는 아예 미적분 자체가 빠졌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제일 심각했던 게 애들이 미분을 몰라, 적분을 몰라, 경영학과를 갔는데 미분을 몰라, 경제학과를 갔는데 미분을 몰라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들어오게 됐던 상황인데 이걸 지금 빼버린 상황이어서 아마 이과에서는 계속 이제 매년 나오게 될 거여서 어찌됐든 지금 첫 해니까 아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확률은 제일 높아요. 처음 시행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지정 과목을 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서 요거에 대한 체크도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EBS랑 간접으로든 직접으로든 연계하는 게 50%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EBS 교재를 추가해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긴 해요. 또 목요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9등급이 폐지되고 이제 5등급으로 바뀌게 되고요. 모든 과목이 전부 다 원래는 절대평가만 하려고 했던 거를 그래서 1학년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다 절대평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걸로 또 바꿔서 그냥 모든 과목을 절대, 상대 다 하는 걸로 1, 2, 3학년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등급제가 좀 좁아진 것 뿐이지 여전히 아이들한테 등급은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해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좀 대학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정시 비중을 늘려라. 그래서 지금 이 16개 대학한테는 직접적으로 교육부가 40% 이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공고를 한 이유는 40%가 안 됐었기 때문이죠. 이게 재작년에 이렇게 공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고3 아이들 가지고 인원들을 한번 봐봤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뽑을 건가라고 했을 때 수도권하고 지방을 가지고 학생부라고 되어 있는 게 수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능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정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잘 봐보시면 여기 수도권 인원에 그 서울 상위 15개 대학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잘 봐보시면 네, 교과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학교 성적만 가지고 가는 거고 이제 종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오는 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잘 봐보시면 이게 이렇게 인원이 돼 있는데 하나로 되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교과로 거의 대부분 뽑게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뽑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18%고 50% 정도가 종합으로 뽑고 있긴 한데요. 이 종합이 늘어난 거를 잘 봐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상위 15개 대학을 봐보시면 교과로 뽑고 있는 인원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대학들은 사실은 학교 내신이 그닥 믿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시겠지만 되게 그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다들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보잖아요. 기호 이유가 아마 이런 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종합으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가면 나는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해서 한번 대학을 가볼래 라고 하는 게 되게 문이 이 정시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보다는 훨씬 더 낮은 비율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고민을 하실 때가 이제 나는 내신만 열심히 해볼 거야. 인생 한 방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아이들을 이제 잘 달래시면서 공부를 좀 시켜야 될 분위기가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밑에다가 써드렸는데 수도권을 보시면 이제 정시 비율이 거의 35.5%까지 0.5%가 올랐고 비수도권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은 어찌됐던 정시를 가지고는 잘 안 가게 되니까 저렇게 비율이 낮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상위 13개 대학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표로 다 한번 올려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건 어찌됐든 지금 아직 공고가 들어가지 않았던 여기 홍익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대로 유지하고 있고 권고가 들어갔던 학교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40%까지 늘려놓은 상황이고 이걸 더 이상으로 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특징적인 건 아까 이제 오다가 이제 3학년 선생님하고 얘기는 드렸지만 여기 서울대를 보시면 제일 높은 대학이고 저희가 꼭 가고 싶은 대학인데 여기 보시면 교과가 없어요. 전부 다 학생운용. 이게 재작년부터 서울대에서 얘기했고 우리는 이제 교과를 뽑지 않겠다. 전부 다 종합으로 뽑겠다라고 해서 종합 비율. 근데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목표치로 삼는 대학들이라고 한다면 반반 정도로 나눠져 있게 되는 거니까 내가 내신에 꼭 몰입을 해야겠다 이런 거랑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크게 더 드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제일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교과로만 가겠다라고 하면 수업만 잘 들으면 되고 이 교과 활동까지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 수업 잘 들어서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근데 나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겠다면 이 모든 걸 다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할 일이 너무 많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애는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고 내가 깨워야 하나 이런 아이들인데 이 많은 거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다 챙겨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냥 수업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업에서 등급이 안 나오면 사실 실망감이 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될지 좀 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수학만 가지고 한번 지금 학생 지금 중3 애들 1학기가 평균을 내봤어요. 이게 다 정보가 떠 있는 거여서 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거는 잠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빨간색 큰 걸로 한 게 지금 여러분들 3학년 아이들 1학기의 비율이고 A라고 하는 건 90점 이상을 얘기해요. 90점 이상의 비율이 복길중 같은 경우에 31.7%고요. 일신중은 이번에는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10%가 늘어서 38.5%. 문제가 그닥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요. 범박은 아시다시피 지금 3학년이 최초의 학년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지금 2학년도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27.7%, 27.2%까지
이제 A, B 90점 이상을 받는 우리 애 수학 되게 잘해 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이긴 한데 이 비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지금 예전 2등급제 그리고 지금 5등급제로 봤을 때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게 퍼센트가 분류가 되면 물론 이제 1등급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게 퍼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등급으로도 거의 4등급까지 좀 퍼지게 되고요. 네, 바뀐 등급으로도 2등급까지 퍼지게 돼요. 자연스러워. 그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보통 목표치를 하면 제가 전에도 현석이한테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스카이, 서성환, 중경의식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중경의식까지 그 목표치를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경의식 그 수시 평균 등급 컷 등급 컷이라는 건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꼴찌의 평균 값이에요. 이게 근데 보셔야 될 게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건 인기 있는 과 아니면 그 학교에서 유명한 과들은 거의 대부분 1점대 후반, 초반 아니면 중반까지 올라가 있는데 인기 없는 과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균 컷을 내봤더니 어찌됐든 교과만으로도 2점대 초반이 나와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으로선 3점대 초반. 근데 이게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예전 등급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바뀐 등급제라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얘네들이 지금 3학년 아이들이 과연 이제 대입을 갔을 때 교육부에서 되게 크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잘 모르는 정보가 이랬을 때 우리 애가 다 1등급을 맞았어 라고 하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하고 있는데 1학년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너도 다 1등급 맞으면 지금 번받고 가는 애한테 너가 지금 다 1등급을 받으면 너도 한번 서울대 써보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다 1등급이면 서울대를 한번 써볼까? 아니면 조금 낮춰서 연대고대를 한번 써볼까? 라는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아까 지금 퍼센트를 보시면 2등급 초반이면 10%에서도 더 위쪽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다 1등급을 맞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 학교 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선생님들 선배에게 잘못하다가 운이 좋아서 어떤 애가 이 등급제 5등급을 다 맞았는데 난 물론 그냥 모래랑